네, 배터리 아저씨에서 애국 탈모를 요즘은 밀고 있습니다. 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탈모와 애국 빠박의 방송입니다. 자, 오늘 부정선거 11번째입니다. 예. 부정선거 집요하게 지금 파헤치고 계십니다. 예.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바이벌을 자꾸 해야. 그럼요. 예. 그래야지 또 이제 내가 내 꼴을 만들어 갖고 이제 주위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오늘은 이제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추는 출구조사와 열심히 QR코드입니다. 예. 저거 좀 심각하죠. 예, 가시죠. 요게 이제 그 이영돈 TV에서 네. 이게 이제 5분 57초짜리 쇼츠를 하나 올렸어요. 짧은 네. 동영상을 2123개의 댓글 중에서 여러분께 꼭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서 성관이가 방송 3사에 건넨 X파일 그 정체는 요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살 조금 붙여갖고 네. 예. 머니투데이 윤 대통령도 믿은 부정선거 음모론 선관위 책임이 없나라는 이제 기사에 보면은 이제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가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확립돼 있다. 예, 이거 틀렸죠? 틀렸죠. 예, 아니, 앞에 저걸 붙이면 돼요. 부정선거. 그렇죠. 예, 부정선거 시스템이 굉장히 잘 확립돼 있다. 이렇게 되면 맞는 거죠. 네. 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으려면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선거는 입법, 행정, 사법을 선관위가 독점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확립이 잘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개표를 할 때도 선관위 위원들만 참관하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의 참관인들, 각 후보의 참관인들도 함께한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네. 참관하고 개표는 중국인이 한다. 중국인이 한다는 거죠. 참관만 하는 거죠. 예. 네. 참관도 그 1m 거리를 두고 이제 떨어져서 보게 하고 그다음에 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누가 이제 이 뭐랄까 그 일당 받으러 참관하는 거예요. 예. 누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제 그 장첸 부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갖고 야, 니 뭐 되냐? 뭐 이렇게 조선족 말투로 협박을 한다. 그리고 12시 넘으면 다 퇴근한대. 퇴근하라고 그런데요, 또. 자, 뭐 이제 다 끝나가니까 퇴근들 하시죠. 그러면 일당은 다 받았거든요. 간대요. 그 다음에 막 쏟아진대요. 야, 이놈들 봐. 그리고 이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실제 선거 결과랑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비슷하다. 그럼 방송사도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얘기인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죠, 3번. 예.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실제 선거 결과하고 동일하게 맞춰놓으면 그럼요. 이거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가 설명했던 거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전 투표를 조사를 안 합니다. 네. 조사를 안 하고도 사전 투표 결과를 맞추는 기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 방송사도 언론도 가담했다는 부정선거와 한패라는 얘기입니다. 예. 방송사도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와의 실제 선거 결과랑 차이가 안 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예, 완전 범죄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1번 절대 걸리지 않는 트릭을 사용하는. 2번은 내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수사하거나 내가 판결하거나 또는 수사나 판결하는 기간을 없애면 된다. 이거네. 우리 시스템이 예, 우리 시스템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 뭐 우리 뭐 선관위 이런 분들은 머리를 많이 안 쓰시고요. 이거 2번이요. 내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수사하거나 내가 판결하거나 또는 수사와 판결 기간을 없애면 된다. 대법관이 판결하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요. 다음. 다음.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의 완전 범죄를 위해서 민주당이 한 일이 수사기간 없앤 거죠. 그렇죠. 남부지검 범죄 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겁니다. 20년 1월 30일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증권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조직인데 추미애가 없었어요. 추미애가 없었습니다. 왜 없앴냐? 신라젠 사건 덮으려고. 신라젠 사건은 누가 관련돼 있냐? 유시민이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라임 자산 운용 덮으려고. 라임 자산 운용 이거는 뭐 이제 기동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상호라고 미키루크 이상호라고 부터 해서 이제 많은
뭐 친노 친문 쪽 이제 사람들이 여기 다 관여돼 있었는데 그렇죠. 수사를 못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이러면 완전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예. 다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증권 범죄만 우리가 저지르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아예 없애버리자. 해서 했던 게 검찰만 없애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겠네. 무지막지 않는데. 예. 하는 생각으로 저질렀던 일이 바로 검수완박이고. 그렇죠. 검수완박이죠. 검수완박이 법이 통과되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그렇죠. 계기가 됐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 안 됐으면은 지금 검찰은 없어졌을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민주당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힘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는 전혀 이제 잡지 못하는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됐을 겁니다. 예, 다음. 다른 나라 부정선거와 대한민국의 차이가 뭐냐? 출구조사까지 조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출구조사까지 조작하고, 예, 출구조사, 여론조사를 우리는 다 조작을 하지만 다른 나라는 출구조사, 여론조사를 조작을 못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출구조사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만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다른 나라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 총선의 예를 말씀드리면 2024년 10월 27일 기사입니다. 출구조사가 엇갈린다. 커지는 조작설 해서 야권은 여당 승리가 유력하다는 선관위의 개표 결과에 반발했다. 왜냐?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크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친정부 성향 방송에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56% 득표할 거다. 이게 조지아의 꿈이 이제 그 친러시아 여당이거든요. 야권 성향 방송 채널의 출구조사에서는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야권 이 출구조사 본 사람들은 이거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정권이 뒤집히고 이제 부정선거 했던 이제 사람이 이제 막 잡혀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해외에서 막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출구조사부터 철저하게 하니까 이제 한국의 시스템이 훨씬 이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발전된 시스템이다. 부정선거에 발전된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당일 출구조사만으로 결과를 맞추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지금 2번 하잖아요. 사전 투표, 당일 투표인데 당일 투표는 출구조사를 해요. 네.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고. 예. 그거는 관내 사전 투표도 있고 관내도 있고 출구조사 할 수가 없어요. 예.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고. 조사를 못 하는데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맞춰요? 근데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차이가 없이 비슷하면 또 맞출 수 있다고 그래. 근데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그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어떻게 그 합산한 걸 맞춰?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게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발표는 윤석열 48.4, 이재명 47.8이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한 거 이제 사전하고 당일하고 다 합친 거. 실제 결과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하고 출구조사한 결과하고 거의 같습니다. 48.4, 48.5, 0.2%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47.83이고 47.8 똑같고. 예. 그런데 당일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출구조사 결과한 거는 당일 실시한 이것만 했거든요. 그거죠. 근데 그거는 저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51.9였고 이재명 후보가 44.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9를 자기들이 조사를 해놓고 실제 발표를 48.56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48.4로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부정선거 조작값을 방송사에서 이렇게 줘놓고 이거대로 발표하세요. 그러면 맞을 겁니다. 이게 사전에 이게 다. 그러니까 방송사 이 출구조사 담당하는 뭐 부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직접 가담은 안 했어도 선관위가 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담자가 되는 거죠.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마약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운반하는 거죠. 운반책 있잖아요. 야 이거 그런 겁니다. 어디 갖다 줘. 마약인지 뭘로 갖다 줘. 그 사람도 처벌받는 거예요. 당일 출구조사한 것만 갖고 사전 결과 취지조차 맞추는 기적을 대한민국 이제 방송사는 한다는 거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사전 주사에 대한 출구 조사는 법으로 명백히 금지가 됐습니다. 못합니다. 기간은 선관위가 이제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여론조사 기간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사전 조사에 관련된 2만 명 샘플을 줘요. 22대 때부터는 5만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5만 명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전화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의 표본 5만 명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인구 통계 정보, 가중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까지 같이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선관위가 특정 출구조사 숫자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주는 대로 발표하면 되는 예, 거예요. 예. 방송사는. 그리고 선관위가 이 숫자를 자기들이 조작해서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숫자를 그 맞춰서 숫자를 줄다. 맞춘 거니까. 예, 예. 선거하기 전에 미리 맞춰놔. 예. 안 그러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 없는 거를 맞추는 기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교수님 이런 분들도 그 출구조사하고 결국 실제 결과 맞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쪽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예. 다음 보시면 전라도를 조작했든지 아니면 전라도 이해 지역 전체를 조작했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 이제 19일, 20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권이 48.8%로 전국 평균 47.5%보다 약간 더 높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호남권이 전국 예, 예. 평균보다 높다니.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 이재명 지지율이 아니라. 예. 호남이 48.8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이 40.9예요. 서울보다 호남의 지지율이 더 높다니까요. 이거는 호남을 조작했든지 그렇지. 아니면 호남 이의 지역을 다 조작했다든지. 그러니까 예. 호남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아니요. 다른 쪽을 다 조작. 다른 조작을 예. 조작했을 가능성이. 호남은 조작을 못한 거죠. 왜 못한 조작을 못한 거냐면 사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지.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엄청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예. 실제는 60%. 호남이 저 정도면 예. 다른 데는 60%가 넘. 그러니까요. 호남이 48.8이면 아이고, 예, 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호남이 48.8이면 부울경은 한 70% 되겠죠. 그렇죠. 대구 경북 80%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예.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한 60%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 인천도 한 뭐 55, 서울도 한 60 되겠죠. 다 합치면 60%야 맞는 60% 겁니다. 넘 60% 70%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 조작 가능한 데이터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요 재테크 갤러리에서 이제 땡땡분이 올리신 대수의 법칙 안 맞는다는 말이 틀린 이유에 대해 갖고 사전 투표 참여를 좌파가 더 많이 했다면 4050이 사전 선거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는 60대, 70대가 사전 선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전라도만 대수의 법칙이 맞게 적용돼요. 사전 선거가 전국이 다 사전 선거 투표율이 민주당이 10%가 더 나오는데 전라도는 사전 선거 당일 선거 동일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전라도 손 안 댔으니까. 손 안 댔습니다. 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예. 이길 게 뻔하니까, 뻔하니까. 조직을 안 한 지역이죠. 조작을 안 한 거죠. 첫 번째는 이길 게 뻔한 지역이고 두 번째는 굳이 조작을 안 해도 대선 같은 선거에서는 뭐. 전라도 표수 자체가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작해서 이제 뭐 대선에서 90% 나올 텐데 조작해서 95% 나온 거는 90% 나온 거는 그건 뭐 별 차이 별 차이 없잖아요. 인구도 적으니까. 그러니까 가성비가 없는 거죠. 가성비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주당 안에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전라도도 조작 가능하면 그러면 전라도 조작해서 선관위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전라도는 민주당 내 싸움이니까 민주당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붙었을 때 그럼 민주당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낙수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사협정을 맺은 거죠. 그렇지. 우리 딴 데는 다 이제 손대도 우리 이제 전라도는 텃밭 우리끼리 경쟁하는 전라도는 손대지 말자. 그래서 전라도 손 안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의 그 법칙이 증거예요.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조작을 못하니까 48.6%라는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죠. 예. 다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저희 강력한 의심인데 선관위는 이 부풀려진 숫자를 감안해서
방송 3사의 결과를 제공했고 보정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2020년 그 총선 때 이제 이근형 민주당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이 사전 투표 보정치라는 숫자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되게 나중에 화제가 됐었는데 바로 그 보정치. 저는 순간 이가 숫자가 부풀려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뭐 99%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영돈 PD가 아주 잘 예. 저기 취재를 했어요. 예, 플로우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전 투표지에 QR 코드가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QR 코드 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사전 투표지 QR 코드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전 투표지 QR 코드가 있으면은 내가 사전 투표했을 때 네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데이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누구 그러니까 이제 뭐 010 땡땡땡땡땡땡땡 전화번호를 쓰는 박순혁 작가는 이번 선거에서 누굴 찍었다? 민주당을 찍었다. 민주당을 계속 찍더라. 그럼 그 사람한테 보내면 그 사람 민주당을 그렇지. 할 테니까 그렇게 사전 투표지 QR 코드를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사전에 다 파악돼요. 그거 이제 여론조사에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를 빅데이터해서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있고요. 그 저장한 위치가 관악구 선관위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군데 틀었을 때 관악구 관악구 선관위가 선관위 튼 틀었죠. 거고요. 세 번째로 5만 명 전화번호를 여론조사 기간에 이제 줄 때 민주당 180, 국힘 120 비율이 나오게 주는 겁니다. 이제 이 사전에 이 성향 조사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은 민주당을 찍을 사람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거를 180개를 주고 국힘을 120개를 주고 그거 갖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180대 120.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출구조사 숫자가 부정선거 숫자가 맞는 게 가능하게 된다. 가능하죠. 예, 그 플로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장. 예, 투표 결과만 조작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권과 조국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콩고 부정선거로 결국 내전 상황까지 격화됐네. 이 콩고 부정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선관위가 도와준 거고요. 그렇죠. A에 그 다음에 이제 성남에서 이제 투표용지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그렇죠. 투표 결과와 여조를 같이 조작하는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같은 실제 선거 결과랑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 비슷하다. 그럼 방송사도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다 믿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 보여주시면 국힘 후보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못 꺼내게 선거 지휘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쓴 술책이 바로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예. 그렇죠. 이번 선거 작년 총선에 특이하게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들한테 안 알려줬어요.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후보들한테 여론조사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알려줬어. 야. 알게 되면 어떻게 됐겠죠? 여론조사 쭉 결과 내가 민주당 이기고 이기고 있네? 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졌어? 졌어. 아, 뭐야 이거? 그렇게 나오지.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 갖고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에 여론조사 결과를 안 줬다니까요. 무슨 얘기죠? 얘가 처음부터 이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던 핵심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기사는 우파 언론이 아닌 극좌파 언론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예, 저는 극좌파 뉴스도 갖고 옵니다. 예.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 예, 국힘 싱크탱크는 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요? 극자 언론들도 보기에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선거에 지금 후보들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안 주니까 출마자들이 여의도 연구원 데이터를 못 받아서 판세 분석이 어려웠다. 예. 사기 고려 요청 캠프에만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돌려서 알아봐야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보들 입장에서 실망할 수 있다. 선거 시장은 좌표, 우리가 어디 있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선거 전략도 짤 수 있는 것. 다른 수도권 캠프 관계자는 우리도 선거 기간 동안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 세대별 분석이라든가 동별 분석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선거 캠페인이나 구호를 기획해야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짜서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한동훈이 알고 있었고 그 부정선거 나중에 결과가 이제 이 나온 거하고 우리가 실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결과한 거하고 틀릴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안 줬다는 거죠. 치밀하게 얘기했어요. 아우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놈들이에요. 예. 네, 네. 한동훈. 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그 내부자들 영화 예 네. 명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명대사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서로가 구린 놈끼리 가야 냄새를 풍겨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 빨개 벗고 예. 뭐 꽃한주 거시기 파티합니다. 예. 홀랑 벗고 여자들하고. 예. 한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 구린 놈들끼리 한동훈 같은 다 같이 서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론조사 뭐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다 이제 인발부 시켜서 다 연관시켜 갖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많이 보이는 부정선거인데 그 부정선거가 이제 이 뭐랄까 제대로 이제 이슈화되지 않고 제대로 이제 밝혀지지 않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네, 애국 탈모의 부정선거 추적은 계속됩니다. 네, 박순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